5G가 너무 사실 못 가서 5G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패밀리들이 너무 많아요. 네. 5G 언제쯤 좀 돌아서냐고. 네,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그렇죠. 예, 재밌게 들어주시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뭐 그 5G가 좀 안 좋은 것은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G 관련돼서 이제 작년 연말이죠. 그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9조 원대 수주를 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모바일 수주권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AT&T라는 회사가 이제 발주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상당히 네. 큰 규모였는데요. 지금 그게 아마 시장에서 이야기 회자가 되는 게 삼성전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될 것처럼 발표할 것처럼 네네.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AT&T가 이제 발주하는 그 대역대가 네. 그 삼성전자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대역으로 이야기가 됐던 네. 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았습니다만 좀 안 되는 분위기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이 좀 이제 발주를 받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죠. 5G 관련주들이 한 3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 지금 뭐 5G가 뭐 그냥 전방위적으로 그냥 급락 사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주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손절매 뭐 신용이나 대출이 끼어 있는 매물이 그렇죠.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KMW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매도세에 또 힘입었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또 연기금 매도세에 힘입어서 어떤 주가들이 이제 또 수요가 이제 또 기관 매물이 더더욱이나 또 쏟아지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네. 줄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이제 5G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 AT&T 관련된 발주를 삼성전자 못 받는다면 좀 그 약간의 기대치,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단이 삼성전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5G 장비들이 있죠. 뭐 에스테크나 뭐 많은 일부 쪽이 있죠. 일부 네.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언급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 언급드리면 상당히 좀 이렇게 너무 악재이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지 그러지 많은데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목매는 종목들은 사실 좀 쳐다보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버라이즌 9조 원은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뭐 그것도 9조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될 거고. 예,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키아나 에릭슨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일본 시장이 가장 핫합니다.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지금 발주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인도 시장도 이제 6월달 정도면 또 열리기 때문에 동남아 쪽의 인도 시장도 삼성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발주가 최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도 한 6월 정도부터 열리기 때문에 역시나 상반기가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좀 데미지를 입었다면 그 일본 시장에 좀 이제 어레인지된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 이제 인도 시장이 또 열리면서 삼성전자가 또 기회가 온다면 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5G가 하반기도 아니죠. 뭐 2분기 정도부터는 5G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려설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그 5G가 삼성전자가 AT&T 관련된 2월 말 3월 초에 만약에 수주를 못 받는 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수주권과 좀 영향이 크게 없는 조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 그 종목은 딱 4개거든요. 4가지. 네. 그 종목이 KMW,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솔리드, 이너 와이어리스 이 4종목은 AT&T의 삼성전자 수주권과 상당히 큰 영향이 없는 종목들이죠. 특히 KMW는 노키아나 에릭슨하고 직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 규모가 조금 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KMW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뭐 과거에 지금 올해 포캐스팅 영업이익단이 뭐 2천억을 넘게 포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급락할 만한 KMW 이슈는 아니거든요. KMW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은 직납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물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 CD 네트워크스라든지 이쪽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 쪽에 발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 4분기도 보면은 지금 에릭슨 노키아 쪽에 일부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게 4분기에 KMW가 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일본 쪽의 매출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저께 KMW 너무 힘들다고 28% 하락이라고 네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예, 예.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는데요. 네네, 예. 아, 오늘 박 차장님 얘기 들으면 확 그죠? 당장 뭐 내일부터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네네. 확 자신감이 생기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KMW 같은 경우는 다소 일본 쪽에 올라오는 매출이라든지.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90% 정도가 5G 통신 장비들이 다 외산이에요. 예. 그래서 10%가 로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대규모 어떤 지원책을 줄 테니 로컬 웹사들이 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약간의 일본 쪽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의 외산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KMW는 다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5G 전체적으로 센티가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싸잡아서 빠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연기금을 포함한 일부 수급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용이나 담보 부족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관련된 이슈가 결국은 이제 손절을 부르는 수급들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KMW는 오히려 바닥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모멘텀이 확인되는 순간에는 좀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뭐 1분기가 뭐 작년 뭐 YOY 1분기가 좀 비슷할 것 같고 2분기가 좀 올라오면서 3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매출단이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아마 3월 넘어서면서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관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5G 관련된 또 어떤 호재가 뭐 뉴스가 하나 나온다면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장대 연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삼성전자의 AT&T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는 아까 언급드렸던 한 4종목 정도는 빠지면서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에서 저점에서 조금은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시더라도 분할 매수로 조금 더 뭐 대응을 하셔보는 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네. KMW는 적자 회사도 아니잖아요. 뭐 일부 종목들은 대규모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시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만. 5G의 대장주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다면 네. 사실은 뭐 KMW는 삼성전자 한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도, 일본, 중국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실적이나 어떤 기술력이 예. 이미 이제 검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뭐 똑같이 빠지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조금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종목 차별화는 분명히 아마 2분기 후반 뭐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목요일 오후 4시에는 별 5개를 주신다고 흠흠님이 장수돌쯤 됩니까? 별 5개? 예, 마치려고 해도 또 금융주 얘기를 하신다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야, 우리 또 친절한 또 박 차장님 그냥 못 가서요. 네, 금융주 얘기까지 좀 하죠. 그러면. 네. 네, 뭐 이제 사실 오늘 저기 한국경제에 낮에 이제 잠깐 시간이 네. 돼서 이제 그 방송에 이제 음. 출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금리 상승기는 누구라도 지금 인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주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융주라 하면은 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지만 네. 어쨌든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은행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형주가 좀 편안하긴 합니다만 결국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닝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은 뭐 하나금융주가 제일 좋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하나금융지주가 PER이 지금 봤을 때는 한 5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금융주가 굉장히 쌉니다. 네. 근데 지금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6배 이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금융지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세분화하자면 그 일반 그 대형주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 쪽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중에서 DGB 금융지주, 대구죠. 예, DGB 금융지주하고 그다음 BAK 이 정도 두 가지로 볼 수 네. 있는데 그 중에서 뭐 DGB 금융지주가 좀 더 뭐 같이 좋아 보입니다만 이게 뭐냐면 NIM, 그러니까 이제 뭐 NIM 부분도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개선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 대형 시중은행보다 DGB 금융지주가 지난 4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월별 포캐스팅을 해보면 아마 NIM 관련된 상승폭이 가장 금리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NIM 상승폭에 대해서는 아마 DGB 금융지주가 상당히 좋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아마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마 0.22배, 그 0.2배 정도 수준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근데 보통 시중 대형은행들이 0.3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대형은행들이 PBR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고 물론 이제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대형주가 0.3배 이상, 그리고 DGB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0.2배 정도라서 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싸고요. 그 다음에 PER 기준도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아마 대형주가 KB나 신한이 6배, PER 6배, 하나금융지주가 5배니까 상대적으로 싸니까 탑픽. 근데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ER 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NIM 상승폭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그 예대율이 지금 한 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대율이 98%까지 올라가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 개선 룸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 폭까지, 그리고 최근에 그 DPS 관련된 그 부분에서 배당 수익률이 5.7% 나왔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평균 배당 수익률 5%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배당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부분에서 DGB 금융지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굳이 더 본다면 지방은행에서는 BNK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굉장히 좋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하나금융지주가 탑픽이고, 지방은행이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있다면 DGB 금융지주나 BNK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짧게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제가 최근에 집에서 TV 보다가 네. 홈쇼핑에서 보라카이 상품을 팔더라고요. 여행 상품. 보라카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네, 여행, 예. 보라카이. 제가 보기에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상품을 팔아서 지금 비행기 타고 보라카이 언제 갈 수 있지? 근데 여행 상품 보라카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뭐냐면 제주에 새로 이제 오픈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제주가 있습니다. 네. 완판됐거든요. 네. 이게 아마 9,000실이 아마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격이 3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근데 완판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판이 되면서 CJ 홈쇼핑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완판되면서 앵콜 방송을 내일인가 이번 주에 또 한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30만 원, 70만 원짜리 호텔을 제주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국내도 느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 실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실적을 포캐스팅해서 지금 PER 20배 이상 거래를 받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완판 행진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본다면 그 항공이나 여행 같은 수요가 이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하나투어나 모도투어 사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다면, 그럼 뭘 사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워낙 좋고요. 카지노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한국이 좀 청정 지역으로 된다면 중국 애들은 많이 들어오겠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뒤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죠. 네.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제주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또 카지노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도 최근 들어서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언급드렸던, 네.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죠. 인터파크.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가 4,000원대 뭐 초반, 뭐 3,000원대 후반, 4,000원대 됐나요? 지금 주가가 뭐 이미 벌써 30% 이상 올랐죠? 네. 자, 그런데 인터파크가 왜 이제 좋으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투어나 모도투어가 지금 그 2022년 기준으로 PER이 20배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터파크가 이제 상당히 안 좋았던 거는 송인서적인가? 맞아요. 그걸 네. 이제 인수하면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연간 100에서 150억을 적자를 거기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팔려고 하다 잘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이제 네. 매각에 대한 이슈가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매각을 한다는 전제적으로 본다면 2022년 기준으로 인터파크가 이제 PER이 한 뭐 12배, 13배, 뭐 15배 언더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도투어 대비 상당히 싸다.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여행 상품을 이제 홈쇼핑에 런칭하면서 완판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송인서적이 이제 100에서 150억 적자 내던 게 BEP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매각이 됐을 때, 그게 BEP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가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여행수나 그 다음에 이제 티켓 판매가 있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지금 공연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연 같은 티켓 판매 사업 부분을 4, 50억 정도를 이미 이제 대손을 충당을 해놨어요. 비용으로. 이미 이제 손실로 충당을 해놨는데 티켓이 팔리면서 이제 공연이 슬슬 시작되면 이게 이익으로 거꾸로 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한 30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22년 그 기준을 봤을 때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갔을 때는 지금 PER이 한 13배, 뭐 15배 언더 이 정도니까 하나투어, 모도투어가 지금 20배 넘게
올해도 아니고 내년 기준으로 20배 넘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 네. 인터파크가 상대적으로 싸다 이런 논리로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뭐 장황하게 오늘 여러 섹터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